자, 문자 사용과 시계 계산, 이제 RPM 문제 풀 거고요. 우리 개념문에서 다 한 번씩 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RPM 문제 풀 건데, 기본적인 것들 다시 한번 그냥 복습 삼아서 잠깐 훑어보고요. RPM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식 세울 때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좀 편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원리할 때 거속시 했죠. 이죠? 거속시. 그래서 써놓고 할까? 이죠? 그래서 거속시에서 나누기라 그랬죠? 이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요렇게, 이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식 기억해 두면 되고요. 소금의 양도 좀 했었죠. 그래서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소금물의 농도는 과학 시간에도 배운다 그랬지. 그래서 용액분의 용질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하면 농도 구하는 거다. 이 정도는 뭐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상식도 상식이지만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꼭 외워두죠. 알겠죠? 자, 그 다음 곱셈교 생략하고 숫자 문자 곱셈교 생략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은 안 써도 되고 문자 곱하고 알파벳 순서로 같은 문자는 거듭 제곱으로 괄호가 있어도 곱셈교 뭐죠? 문자처럼 생각해서 곱셈교 생략하고 숫자는 앞에 이죠? 숫자를 문자 앞에 쓰는 거잖아. 그렇게. 나눗셈 기호는 분수꼴로 고쳐서 써주면 된다. 이죠? 그래서 3분의 x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분의 a 이렇게 식으로 써주면 된다. 잘 기억나시겠죠? 대입이죠. 대신 집어넣는 거 대입. 그래서 대신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식의 값이다 이런 거고요. 대입할 때 음수면 반드시 괄호를 생략해서 대입해 준다. 나눗셈 기호도 써주시고요. 곱셈 기호도 써주고요. 계산할 때는 알겠죠?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 하항은 숫자하고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고 상수항은 숫자로만 된 항.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이죠. 자, 다항식 항이 여러 개의 합으로 이루어진 게 다항식이고요. 분수식은 다항식 아니다. 단항식은 항이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거를 항이라 그런다 그랬지. 차수는 문자에 곱해진 개수. 그래서 문자가 몇 개 곱해졌는지 찾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지수랑 똑같지만 꼭 지수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 이죠. 차수가 x 곱하기 x니까 2차. y 곱하기 y 곱하기 y 세번 곱한 거죠. 그래서 3차. 알겠죠? 그래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차수다. 다항식의 차수는 가장 큰 한, 차수가 가장 큰 항을 찾아주면 되고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책에서는 주로 1차식을 위주로 한다 그랬죠. 숫자 곱셈 나눗셈 하는 거 분배 법칙해서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분배 법칙해서 곱해주고요. 나눗셈도 곱셈으로 고쳐서 분배 법칙해서 곱해주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단항식일 때는 뭐 그냥 숫자끼리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 동류항이고 동류항끼리 계산할 때는 뭐 개수끼리 더하거나 빼주면 되는데 결국은 그게 분배 법칙 하는 거다. 요거죠, 알죠? 그래서 동류항 묶어서 계산하는 거 연습해 주면 돼요. 알겠죠? 동류항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맞는지 틀린지 볼까요? 나눗셈이니까 분수로 쓸 수 있죠. 아니면 곱하기 b분의 1 해서 써주면 된다. 이죠? 1번은 맞군요. 자, 0.1a 아니죠. 이죠? 그래서 a분의 0.1이고 b는 분자에다 곱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 10b가 됐지 왜? 이죠? 0.1b예요. 이죠? 그래서 a분의 0.1b다. 2번이 틀린 거다. 얘는 3분의 그렇죠. 3분의 요렇게 쓰는데 숫자 앞에다 쓰고 이죠? 곱셈기호 생략하고 마이너스는 맨 앞에 썼으니까 맞았어요.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써주긴 해야 돼요. 알겠죠? 분자에 써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2가 분모로 내려가고요. 나누기니까, 알죠? C는 분자에 곱해주고요. 알겠죠? 이 마이너스를 맨 앞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2분의 이렇게 쓰면 되겠지. 상관없어요. 알죠? 마이너스 2분의 라고 써도 상관없고. 곱하기로 고치면 얘는 그렇지 5분의 9가 되는 거예요. 왜 9분의 5가 됐지? 이제 5분의 9가 돼야지. 그래서 5번도 틀린 거다. 이해가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0.1 할 때, 이죠? 0.1 할 때 0.1은 생략할 수 없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얘도 별표 한 100개, 그죠? 그래서 개념 원리 할 때도 별표 한 10개는 치라 그랬지. 꼭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퍼센트, 할인한 가격, 이런 문제 간단하게 한두 문제 풀어봤던 기억나죠? 개념 원리 했던 거 다시 복습해서 완전히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 볼까요? 자, 길이가 a인데 6등분 했대. 6등분 했으니까 나누기 6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나누기 6 하니까 6분의 a다. 이죠? 맞는 거예요. 맞는 거다. 10의 자리가 a, 1의 자리가 b. 그러면 10a 더하기 b고. 두 자리 자연수보다 27만큼 큰 수니까 더하면 되고, 그죠? 10a 더하기 b. 잊어버리지 마세요. 10a 더하기 b. 자, 퍼센트는 백분율 5,000원의 x%, 그래서 5,000원의 x% 백분율이죠. 100분의 x랑 똑같다. 동그라미 두 개 약분하면 50x랑 똑같다. 맞게 잘 계산했네. 이죠? 자, 그 다음에 거스름돈 내는 거죠. 거스름돈. 거스름돈 받을 때 내가 낸 돈, 그죠? 2,000원 냈으니까 2,000원에서 물건 값을 빼면 되는 거죠.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 거꾸로 뺐군요. 그래서 물건 값에서 2,000원 낸 돈을 빼면 어떻게? 그죠? 내가 낸 돈에서, 그죠? 내가 낸 돈에서 물건 값을 제하고 내가 받을 돈, 그게 거스름 돈이잖아. 그죠? 그래서 거꾸로 뺐으니까 얘는 안 된다. 자, 평균은 두 반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3개면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뭐 그런 거잖아. 우리 10과목 시험 보면 10과목 점수 다 더하고 10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알죠? 그게 평균이죠. 평균 구하는 거예요. 뒤에 평균 구하는 게 나오겠죠. 자, 직사각형 둘레는 가로, 세로 더하고 2 곱하고 삼각형 넓이 알죠? 밑변 높이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고 직사각형 넓이 사다리꼴 넓이 혹시 잊어버린 사람들 꼭 기억해 두세요. 윗변 아랫변 더하고 높이 곱하고 나누기 2분의 1 곱해주면 된다. 이죠? 사다리꼴 넓이는 특별히 따로 좀 기억을 해 두시죠. 잊어버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자, 삼각형 넓이는 밑변하고 높이 곱하고 나누기 2를 안 했군요. 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죠? 1번 틀렸다. 정사각형 넓이는 그렇지. 가로 곱하기 세로죠.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똑같으니까 a 곱하기 a에서 4a가 아니라 a 제곱이 돼야 된다. 이죠. 같은 문자는 지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는지 거듭 제곱은 정삼각형 둘레. 그죠? 둘레는 뭐야? 다 더하는 거죠. 한 변이 x인데 삼각형이니까 x에서 뭐다? 그렇지. 3x가 돼야 된다. 이죠. 얘도 틀렸군요. 다 틀렸네. 자, 직사각형 둘레는 그렇지. A 2개, 3B 2개. 그래서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2 곱해주면 된다. 가로 세로 2개 더하고 2 곱해주고. 알겠죠? 외워주세요. 평행사변의 넓이는 그냥 밑변하고 높이하고 곱하는 거죠. 나누기 2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평행사변의 넓이 구하는 거. 공식으로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거리, 속력, 시간, 이죠? 공식 다 외워주시고요. 거속시, 이죠? 농도,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 기억해 두고요. 알겠죠? 자, 남은 거리예요. 남은 거리. 우리가 전체 거리에서 얼마큼 이동했는지 간 거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가 150km예요. 섬까지 150km인데 그 중에서 요만큼 갔어. 남은 거리 구하려면 요 간 거리를 빼면 되는 거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거속시이죠. 속력 시간 곱하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큼 갔냐 하면
시속 60km로 A 시간 동안 갔어. 속력하고 시간하고 곱하니까 60 곱하기 A 하면 돼. 그래서 60 A만큼 갔어. 있죠? 그러면 남은 거리는 150에서 60A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150에서 60A를 빼주면 된다. 알겠죠? 150에서 60A를 빼주면 된다. 이해가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별로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대입해서 식의 값 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할 때 음수 대입하는 거 특별히 좀 조심하고요. 그냥 암산할 수 있으면 암산해도 상관없겠어요. 알겠죠? 자, x, y고 3x, 3 곱하기 x죠.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6. 4y, 4 곱하기 y죠. 그래서 16. 더하면 얼마다? 그렇지. 플러스 10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얘는 대입해 주는 게 좋겠다. 이죠?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y 4 이렇게. 그죠? 그래서 거듭 제곱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4니까 곱하면 16이고 마이너스 16이다.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x, x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x 하면 플러스 2가 되고요. 2y, y가 4니까 8 되고요. 더하면 10이다. 이런 거죠. 지금 나머지 4과 다루는 거니까 답은 2번이죠. 나머지도 그냥 계산은 해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2고요. y가 4니까 5, 4, 20. 음수는 플러스 되고 약분하면 얘도 10 이렇게 된다. 이죠? 자, 얘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 x제곱은 플러스 4. y제곱은 4, 4, 16 이렇게. 음수 플러스 되고요. 2분의 20이니까 얘도 약분하면 10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대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분수는 그렇지. 나누기로 고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 나누기 x 빼기 5 나누기 y. 그래서 3 나누기 x가 3분의 1이죠. 3 나누기 3분의 1이니까 3 곱하기 3 빼기 5 나누기 y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곱하기로 고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래서 9 더하기 플러스 되는 거죠. 5, 25. 그래서 34가 답이다. 이렇게. 이해가죠? 그래서 나눗셈은 곱하기로 고치면 된다. 이죠? 그래서 3분의 1 나누는 거니까 곱하기 1분의 3. 그죠?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5 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나눗셈은 역수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섭씨 온도가 x예요. 자, x가 뭔지만 알면 돼요. 섭씨 x, 섭씨 15도. 그러니까 x에다가 15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구하는 화씨 온도가 된다. 알겠죠? x에다 15 대입하면 돼. 그래서 5분의 9 곱하기죠. 곱하기 x 15 더하기 32 이렇게. 그래서 약분하면 3이니까 27 더하기 32. 그래서 답이 59도다. 59도 F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요. 자, 규칙 찾는 거예요. 식 잘 생각해 보세요. 1시간에 10cm씩 줄어드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물탱크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의 높이가 5m예요. 뭔지 알겠죠? 5m예요. 그래서 X시간이 지나면 얼마가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일단 활용 문제 풀 때는 단위가 중요해요. 센티미터고 미터죠. 그래서 1m는 몇 cm? 그렇지. 100cm야. 그래서 5m면 500cm예요. 그죠? 그래서 1시간에 10cm씩 줄어드니까 x시간이면 10 곱하기 x만큼
즉 10x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다? 500 빼기 10x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0시간 후면 x가 시간이잖아. 10시간이니까 x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돼. 알겠죠? x에다가 10을 대입한다. x에 10을 대입하면 500 마이너스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죠? 100. 그래서 400 cm까지 써주는 게 좋겠죠? 단위가 2개 나왔으니까. 아니면 4m 이렇게 쓰든가. 알겠죠? 그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항, 개수 다 알죠? 그래서 곱셈으로 이루어지면 항, 그래서 항이 몇 개다? 하나, 둘, 세 개다. 그래서 4y 제곱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3 이렇게 항이 세 개가 되는 거고요. 얘는 2차 이죠? 얘는 1차. 얘는 상수항. 상수항은 차수가 얼마다? 그치? 상수항은 차수가 0이다. 0차라는 말은 잘 쓰진 않지만 차수가 0이다. 알겠죠?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는 가장 높은 항의 차수 2차다. 얘도 맞는 거죠. y제곱의 개수는 어디죠? y제곱의 개수는 4 맞다. 이죠? y의 개수는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y의 개수가 틀렸군요. y의 개수가 부호까지 꼭 써줘야 된다. 그래서 y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 상수항은 3 플러스 3이니까 뭐 부호는 안 써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자, 그 다음 1차식 자, x제곱 2차죠. 2차 x가 분모에 있으면 얘는 차수를 아예 계산할 수 없는 거다. 알겠죠? 2x 1차 5분의 2x 1차 알겠죠? 0 곱하기 x 하면 0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없어지니까 얘는 상수는 차수 따지면 0차. 뭔지 알겠죠? 그렇게 따져주면 된다. 그래서 차수가 0이고 차수가 2고 얘는 차수를 구할 수 없는 거다. x분의 3은 꼭 기억해 두세요. 분수식은 차수를 구할 수 없다. 다항식이 아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계산하는 거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18 x 제곱이 됐지 왜? 이죠? 틀렸다. x인데 그냥 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는 나누면 플러스 되고 이죠? 플러스 되고 부호 틀렸다. 얘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얘가 맞는 거네. 이죠? 얘는 곱하면 얼마지? 약분해서 6x 맞고요. 있죠? 약분하면 얘는 9군요. 약분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9다. 이죠? 얘는 곱하기로 고치면 되는 거고요. 있죠? 2분의 1이죠. 곱하기로 고치면. 그래서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죠. 얘가 부호가 틀린 게 여러 개가 있군요. 그래서 부호 틀린 것들 조심하고 차수 조심하고 알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 해주는 거니까 뭐가 틀렸는지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동류항 계산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마저